오늘도 배달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속돌속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돌속돌속 캐스트의 진행자 김능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난주 화요일 나와주셨던 석간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안방TV 프로젝트 참여작가 송지호 PD님 기억나시나요? 석간동의 무속인과 대화하시면서 무속인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영상 작업을 진행했죠. 오늘 나와주신 분도 안방TV 참여작가 하신데요. 안방TV 2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궁금하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예종 전문사 재학 중이고요. 불특정 창작소라는 작업을 가지고 안방TV를 참여하고 있는 양우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지난주에 안방TV 참여작가 송지효님이 나와주셔서 안방TV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방TV란 올해 한예종에서 이루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서울은미술관이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작가가 각자 PD가 되어 개별 주제를 가지고 석간동과 소통하며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안방TV 홈페이지와 석간동 곳곳에 이동식 상영관을 통해 상영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 출연해주신 송지호 PD님이 안방TV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양우철 PD님과 개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우철님은 어떤 계기로 안방TV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게 학교 대학 협력 사업으로 이제 시나 아니면은 이제 기관에서 기금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낯선 이들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를 참여했었어요. 이제 이게 그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서울시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인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렇게 해가서 한번 또 다시 확장된 무언가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안방TV 또 총괄 팀장님을 네.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특별히 팀장이라는 게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일단 시와 이제 뭐 연락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에서 뭐가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행정 업무들 이제 그런 것들 처리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예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팀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안배하는 거, 네,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작업과 또 행정 업무를 병행하다니 분명히 고될 것 같습니다. 왠지요. 지난주 출연해 주셨던 송지호님도 말씀하시기는 공공미술하면서 행정 처리 과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어떠셨는지. 당연히 이제 시는 이제 공무원들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의 어떤 이제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저기 되게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많이 변화하고 계속 일정이 계속 수정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동적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라는 기관 자체는 되게 공무원들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걸 진행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지금 첫 회거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구자하신 거네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양우철 PD님이 그 영상 타이틀 제목이 같은 말이죠. 불특정 창작소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전에는 제가 미술을 하지 않는,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미술이라는 걸 들고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술의 기능이 좀 더 공공의 영역에 놓여지기를 원했던 작업이거든요. 그 시작점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이 불특정 창작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작업인지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제 작업은요, 그냥 이제 기존의 미술이 이제 미술관 안에서 보여지는 되게 권위적인 자세들, 그리고 이제 되게 수직적인 어떤 그런 전달 방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탈피를 좀 하고 싶었고, 사실 공공미술이라고 딱 지칭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타인과 무언가를 이제 어떤 걸 도출해내는 과정을 가질 때, 그 수직적인 전달 관계를 벗어나려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 기존의 현대 미술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공감대 형성을 좀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공감대 형성의 방법을 제가 찾으려고 이제 제가 직접 나가서 거리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계속 하면서 이 작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지금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게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네가 이해를 해라. 이해 못하면 네가 잘 모르는 거다. 약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적이고 수직으로 많이 미술을 접해 왔는데, 그거를 탈피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거든요. 왜냐면 미술은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거고, 누구나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누구나도 느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꼭 이렇게 느껴야 해. 뭐 미술 시간에 보고서 이 작품 이렇게 느껴야 돼. 시를 보고서 넌 이렇게 느껴야 돼. 이런 거 같은 맥락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그럼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미술을 국민들의 품으로? 그래서 국민이라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하고요. 거창한가요? 예. 예. 그냥 제가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그 이전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예. 저도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작업이 저는 이제 전달하는 게 되게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죠. 표현이 잘 안 됐었어요. 공감도 잘 안 됐고, 뭐 이런 개인적인 부분하고 이제 어떤 되게 아카데믹하게 되게 그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미술들, 이게 다 남들이 다 했던 거기도 하고, 뭔가 당연히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의 방식을 찾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공공미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작업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네. 그 진행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야기도 잠시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 불특정 창작소의 약간 모티브가 된 같은 결에 있는 작업 컨셉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팀원들이 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개념들을 나누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뭐 가까이 거의 막 일주일에 며칠씩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합의가 돼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젝트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노원구의 가장 특징이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노원구는 학군이 이제 강북 쪽에서 가장 강한 곳이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학교도 많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공모전 형태의, 저희가 뭐 영향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공모전 형태 장치를 만들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이제 저희와 함께 작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았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드로잉과 글을
한번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를 받았어요. 이제 그 학교라는 거를 선택했던 것도 학교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도 이제 학교라는 이제 딱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모집하기가 쉬웠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짧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그리고 지역에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연령대를 선정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 학생들과 한 3-4번에 걸쳐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작업들을 되게 계속 디벨롭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최대한 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에게 디테일적인 어떤 형태의 글을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그거를 진행하게 작업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만약에 놓은 거 어딘가에 이게 놓이게 된다면 이 형태가 정말 실제로 저희가 만드는 건 작은 어떤 미니어처 형태의 어떤 샘플이지만 진짜로 놓은 거 어딘가에 놓이게 된다면은 저희가 작가가 지역에 개입해서 만드는 그 어떤 무언가보다는 이제 그들 사는 지역민들이 직접 만든 무언가가 당시 또 공감대적인 파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우리는 이런 형태가 갖춰진 물리적인 형태가 나오진 않았지만 과정 모두가 다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지역 어떤 기관에 제의를 한다. 진짜로 정말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길에 놓이는 뭐 조각상 같은 게 세워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작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제안을 한 것까지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시하는 데 있어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전시까지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전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50여 명 정도를 이제 드로잉을 모았었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의 생각들 드로잉이랑 글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액자에 다 하나씩 해가지고 거기 안에 전부 전시장 안에 다 배치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용이한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이제 개 중에 이제 공모전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글들이 글하고 드로잉이 가장 잘 매치가 되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솔직한 학생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잘 드러난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로 나눈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이 몇 명 선정했었어요. 이제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만들어줄 수는 없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50몇 명 중에 한 6명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조형물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사실 노원구에서 가장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돈적으로는 이제 가장 힘이 있는데 가장 발언권이 없고 힘이 없는 것도 학생들이죠. 이제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배치를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은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사업과 이번 안방TV 사업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만 다른 거지, 그렇죠? 노원구랑 또 성북구 또 약간 제 작업, 제 개인 작업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은 결로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로 보자면 이제 안방TV를 놓고 보자면은 사실 비슷한 느낌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거기서 빠져나왔다고는 볼 수 없고 그냥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될까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50명에서 60명 정도 공모를 모았는데 네. 거기서 한 6명 정도를 작업을 하셨다는 게 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계속 얘기 나오면서 얘기 나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네. 인터뷰를 통해서 네. 작업을 직접 뭐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떤 그쵸. 작업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게 예. 아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들 예, 예. 때는. 근데 사실 그렇죠.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몰랐던 것뿐이군요. 네, 전 세계 어딘가에 뒤져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신 작가분들이 기존에 이런 비슷한 계열의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씩 다르게 좀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뿐만 아니고 약간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편승하게 돼서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공공미술이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과정이나 작업 과정 중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몇 개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라고 하지 않고 예. 이제 대화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사실 뭐라고 하기보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고 너무 더웠고 그냥 사실 제가 예산이 아직 안 나왔었어 가지고 예산을 없이 그냥 처음에 시작을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알록달록한 우산 파라솔 같은 거에 무슨 펼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봤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저기 일단 잘 오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다른 학교 약간 특출나게 이제 예종 애들만 조금 뭐 하면은 교내에서 뭘 하면은 괜히 한번 기웃기웃거리고 하는데 이제 타교 학생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뭐 말 걸면 도망가고 약간 그런 지점이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파는 줄 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되게 강조하게 됐었고 그리고 약간 어떤 분들이 저기 약간 싱크빅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학습지 같은 거를 모집하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받을 수 부분에서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저희도 그냥 웃으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작업도 사람들 만나면서는 사실 뭐 재밌는 이야기라고는 좀 그렇지만 재밌는 이야기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한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대부분 즐거운 사람이 없어요.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하는 내용이 그렇게 즐거운 얘기가 없고 그리고 약간 20살, 21살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확실히 뭔가 아직 사회에 뭔가 덜 나와서 그런가 그 친구들은 다 그냥 다 행복하더라고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은 또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되게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자기 시기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가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물론 그 개인마다 스토리는 다르지만 각자의 사회적 연령대에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지점이 조금 저는 뭐 재미는 아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굉장히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약간 그 본말이 전도됐다고 할까? 약간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이렇게 쫓는 거?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한데 돈만 위해서 산다면 또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 뭔가 예술도 문화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계속 일단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된다. 앞뒤 뭐 옆에 돌아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돌진해. 이게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고 주위를 돌아봐야 되고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그 표가 동행이거든요. 동행이 두 가지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거고 같이 행복하자고. 그런 데서 되게 이번에 방금 우리 양호철님이 그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성북구에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대화하시면서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그 앞으로도 이게 되게 많이 네. 잘 진척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더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좀 인터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돌발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마땅히 돌발 음. 상황이랄 거는 없었고요. 음. 돌발 상황이라고 해봤자 먼저 뭐 인터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분들 뭐 예. 그 정도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막 나가세요 여기서 뭐 괜히 팔아서 하지 마세요 이러진 않고. 예, 뭐 그런 상황도 있긴 했었는데요. 예. 있긴 했었는데 경희대에서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경희대 또 아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잘 해결을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인터뷰는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희대 얘기 나온 것 같고 한예종 얘기 나온 것 같고 또 인근의 외고대학교 네, 그 정도 네, 진행하신 것 같고 네네. 인터뷰 대상자는 그러면 주로 대학생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음.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음. 어떤 기조가 될 어느 어떤 코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장 물리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 현실적인 부분과 어떤 이제 이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배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가장 많이 쉽게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밀집군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근처에 다행히 학교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학생인데 직장인 분들은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꼭 저 학생들은 뭘 해야 되겠다. 저 학생들이 뭐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난 빨리 다 만날 건데 이제 그 시작점으로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사회적 연령층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또 계속 이어서 하실 거니까 네. 동덕여대도 꼭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그 여대를 들어가도 되나요? 그게 쉽지 않군요. 네. 몰랐네요. 저는. 저희가 이번에 책 목고지를 동덕여대에서 진행했었거든요. 책 네네. 페스티벌로 해갖고 네. 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그럼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상자의 생각을 작품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미술 자체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지금 한 분밖에 지금 전달을 못 해드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는데 중간에 제가 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서 또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아카이빙 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을 진행할 때는 되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만났던 분들은 그냥 미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대로 미술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가 미술 소유를 하게 되니까 뭔가 좀 가까워진 것 같아라는 느낌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예상하는 정도는 크게 두 가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분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제 미술이 가지는 기능 중에 가질 수 있는 자기 생각을 실제로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겠죠. 그 스토리를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그린 형태를 직접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느끼는 바 그런 다른 한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고요. 물론 되게 개인이 다 다르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카테고리화가 가능하겠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해놨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프로젝트 기간 동안 대략 30명을 만나셨는데 네. 실제 제작은 아까 보니까 15명 정도 네네. 그리고 직접 전달해드린 분은 한 분 정도 네. 앞으로 남은 분들도 네. 전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지금 이제 한 12월 달 중에 다 이걸 정리를 하려고 일단은 기존에 만들어놓은 분들은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나왔는지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분은 음, 이제 스케치라는 게 다들 처음에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거든요.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요. 자체에 대해서. 근데 저도 스케치를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조형 작업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냥 막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냥 정말 막 그리세요. 그냥 막 그리면은 그냥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어떤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한 분은 이제 농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이거를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분이 제 가장 처음에 인터뷰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농구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지금 사회적인 연령층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어떤 자기 밖에 다른 누군가가 바라는 일들, 사회에서 보는 일들이 괴리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을 레이업 슛을 하는 그렇죠. 장면을 했던 거죠. 근데 농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자꾸 이거를 성공을 위해서 이거를 골을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 공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을 많이 때문에 계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중적 의미를 표현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이전에 그 아트 플랫폼 이제 K아츠 플랫폼이라는 걸로 뭐 지역에서 뭘 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뭐 공연도 해주고 작가들이 와서 뭐 셀러로 참여를 하고 막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떤 고등학생분이 한 명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자기도 하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게 했는데 뜬금없이 처음에 무슨 얘기를 요즘에 가장 주제 이거거든요. 주제는 없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아무거나 많이 드는 감정 아무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 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게 요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고 싶을까? 얘가 저도 되게 어찌마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만들어 달라고 한 형태는 되게 좀 파괴적인 형태였는데 어떤 상자가 있고 그 상자에 칼이 꽂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그 대상이 칼이 꽂힌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에선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이 친구한테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큐브 자체가 네가 될지 아니면은 관습이 될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약간 내 생각에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본인이 가지게 될 거니까 본인이 봤을 때 그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되게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이건 특별히 어려운 컨셉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혹시 만들게 되면은 전달해 줬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참 죽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안 죽겠죠. 안 좋겠죠. 자기가 원하는 미술을 저는 하면 좋겠네요. 물론 부모님 입장은 또 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받은 스케치 중에서 어떤 작업물이 제작하기에 가장 어려웠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레이업 슛 하는 게 그거.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고 움직임이 있는 장면이고요. 딱 뭔가 형태도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공에 가시가 돋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손에 붙여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작업이 조금 그리고 또 세워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해내신 거죠, 그래도? 네? 해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한 분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분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그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게 슛을 이게 그거. 그걸 받아가셨고. 네네네. 정말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시큰둥 뭐야 이게? 그분은 좀
신기하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신기. 예,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딱 제가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미술 너무 어려웠는데 신기하다. 내가 소유하게 되다니 이게 되게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미술을 하게 되면은 좀 미술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되게 특히 좀 책에 약간 정치적인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 우리나라가 약간 그 감정적인 얘기를 네. 약간은 좀 뭐 어떻게 하나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제가 생각에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권상우라는 배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나오고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된 영화를 찍게 해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찍었던 게 일단 뛰어라고 있었거든요. 야 그럼 그 영화는 뭐 제대로 된 영화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솔직한 말을 하면 그냥 막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네. 정치적 얘기 요거 안 먹을 만한 수준으로 얘기하면 별다른 일이 안 생기니까 그럼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런 분위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꼬집어내서 막 공격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럼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다 전달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전달 과정도 영상으로 담나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번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걸 작업을 형태로 남겨서 기록을 할까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영상도 남기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번 주 정도 아마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주부터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은 예정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요. 어떤 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도 그렇죠. 네.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작업 과정을 들으면서 주문 제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네. 가볍게 들으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작품을 의뢰해서 그대로 제작해주는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문 제작 돈을 안 받죠 일단 제가. 그 차이가 있네요. 예, 주문이 형성이 안 되고 일단.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이드라고 할까요? 뭐 최대한 뭐가 없도록 그 전에 제작자의 윤리 의식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작가 윤리 의식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다르겠고요.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이제 주문 제작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는 기존에 있던 틀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보니까 또 유튜브 안방TV 페이지에는 2회차까지 업로드 돼 있던데 네. 그 이후의 영상물들은 진행 사항이 어떤지. 예, 그 영상물은 5회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네네. 예. 저는 다 찍긴 찍었는데 이제 예. 유튜브라는 게 그냥 부가적인 어떤 그런 이제 홍보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 저희의 주된 출력 방식은 이동식 부스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속관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상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였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영상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까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좀 애정이 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었어요.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작업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를 조금 소홀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SNS적인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라디오도 출연하셨고 네. 예, 청취자분들 중에 영상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이라도 안방TV 페이지에 영상을 올려줄 수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공공예술 작업이란 게 변수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다 보니 변수도 생기고 그런 변수들이 너무 싱겁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으셨는지. 사실 뭐 변수라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뭐 특별히 마주하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과정 중에 조금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런 부분하고 사람들하고 스케줄 잡는 게 좀 힘든 거. 아, 스케줄. 예, 자꾸 만나서 연락드리고 이제 그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크게 한 2가지 정도?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최종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처음 제가 시작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미술을 같이 나누고 싶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겠죠.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뭐 작게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그냥 제가 기존의 틀을 약간 좀 기존의 미술을 약간 좀 벗어나려고 이제 비방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실 이게 저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나 계기는 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이 좀 답답해서 잘 안 풀렸고 그런 것들이랑 기존에 원래 공공미술의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읽으면서 서적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좀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운 좋게 이런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시기와 맞아가지고 이제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호철 PD님은 그럼 미술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네, 원래 학부 때부터 이제 미술을 해왔고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술에 관심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쩌다 보니까 예. 정신 차리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냥 이끌리는 대로 오신 거군요, 그렇죠? 네.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이런 이전 작업에도 이런 형식과 내용을 다뤄본 적이 있었던 건지. 이전 작업들은 그냥 제 감정들의 이야기를 되게 좀 추상적이라고 하기엔 뭐고 약간 서정적이고 시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업에 전달하는 언어가 너무 애매모호해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들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제가 또 다시 이런 계열의 작업을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하게 될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불특정 창작소와 같은 흐름의 작업은 안방 TV 프로젝트 이전에도 해오셨던? 네, 그렇죠. 작년에 그 낯선 이웃들이라는 북소울 전시를 하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작업이었던 거죠. 네. 그럼 일반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공공사업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해 보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 다시 돈이죠, 돈. 돈. 역시. 기금 활용이죠, 활용. 기금 활용. 뭐 사실 돈이야 뭐 예산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시와 일단 실무적인 부분과 이제 그들의 다른 시 기관의 어떤 또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제 기금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들의 개인 사비를 드려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자꾸 딜레이가 돼서 좋을 게 없는데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윤택성이 좀 떨어졌던 거, 그런 정도. 사실 네, 뭐 기관하고 일을 할 때는 특별하게 검열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어떻게 사용하게 해주느냐. 앞으로 이건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되겠네요. 네. 나라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으면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치다 보면 지쳐서 아이씨 안 하고 말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네, 약간 융통성 있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탄력적인 부분. 아니면 이쪽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계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서로 지원해서 같이 아까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야지 서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요즘에는 이제 기관 측 입장도 음,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순수 예술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작가들보다도 뭔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어떤 젊은 작가들을 많이 참여를 하게 하려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업자들 위주의 어떤 그런 공공 예술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은 이제 좀 더 음. 전문가들 이제 좀 진짜 작가들에게 많이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거의 마지막이요. 항상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석관동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는지요? 사실 그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종합체육관 같은 거요. 네네네. 음. 뭐 그런 건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이 동네에 그 들었을 공간이 공간이- 없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왜? 저 네? 봐서? 네? 저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걸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얘기했을 때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오늘 없어지면 쓸데없는 거 얘기했다가 괜찮습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이제 말을 아끼도록 해야 되고 저야 뭐. 궁금하긴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체육관 되게 굉장히 이거 읽으면서 네. 되게 공감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운동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네. 딱히 운동하려고 가도 저 자전거 타고 한참 뭐 중랑역까지 나가야 되든가 아니면 네. 대학교 근처까지 뭐 삐대학교 해야 되는데 거기가 뭐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거 가까운 데 있으면 참 좋겠다. 나만 느끼지는 않을 텐데. 혹시 뭐 공간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공간이 한예종 안에도 근데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네. 있는 거죠. 뭐가 그 농구대 같은 게 예를 들면 농구대가 있어요? 한예종이 있지 않나요? 농구대? 아 뭔가 그 없었나? 기숙사 쪽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안 쓰는 거를 어.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 별로 운동을 아.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네? 예. 아, 책이요? 추천. 예. 여기 아니, 제가 저번에 그 사전 인터뷰할 때 그 예. 책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게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책을 너무 추천했나 아, 싶어서 상관 유행시대로 괜찮나? 쓰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예. 지금은 트바만의 유행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예, 가볍게 좀 소개시켜주죠. 아 무료로 그냥 하니까. 그거는 이제 폴란드 철학가인데요. 되게 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고 예.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문화에서 어떻게 계층이 이제 과거와 변해를 해왔느냐, 그리고 이제 예술이 어떻게 사회에 작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고급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누구나 고급 뮤지컬,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고 누구나 미술관에 가가지고 가장 시대에 가장 핫한 어떤 작가들의 작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예술 분야에서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정적인 형태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형태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부분 얘기하면은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회의 예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이 부분은 되게 많은 책의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인문학 책인 거네요. 네, 좀 그렇죠. 철학서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저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네. 가볍게라도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책의 내용이 되게 회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스맨이라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 뭐래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네. 잘 저충해갖고 더 좋은 방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병증법적으로도 그렇죠. 네. 되게 저는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연극을 예를 들면 저 연극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나? 뭔가 더 대중적으로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미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예, 음악도 마찬가지 되고 네. 예,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될 적정한 시간인 것 같아요. 유행의 시대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양호철 PD님이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오늘 한 예술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또한 공공미술의 한 구획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라디오라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 음성을 통해 접할 수 있다는 점이요.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올까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오늘도 돌석돌석 캐스트의 3분 코너 우리 동네 소식동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코너에서는요. 석간동에 사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소식통에는 무슨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는 석간동 네트워크 석간드림의 모임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주 금요일은 오전의 그런 평범한 모임이 아닌 저녁 7시 석간드림 네트워크 파티 꿈꾸는 석간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즉 10시부터 12시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저녁 7시입니다. 석간동에 다양한 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석간동에 사시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니 놀러 주십시오. 12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2일 다음 날이네요. 토요일 오전 10시 석간동 미리네 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번개 독서를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한 번 참가해도 되는 굉장히 자유롭고 비정기적인 모임입니다. 김승옥 님의 소설집 무진기행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문학동네 책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뭐 미는사도 있고 번호사도 있는데요. 문학동네에 나온 무진기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미인도라는 곳이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에서 성신여대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굴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근처에 미인도라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마켓이 열립니다. 12월 2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할 예정이니까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무나 오셔도 되니까 직접 오셔갖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점점 가야 할 연말 파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임 일시 정보는 팟캐스트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간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간동 사람 이야기 돌석돌석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이웃으로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뵙고요. 이 시간에 만나요. 돌석돌석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간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간드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